진짜? 정말 대박!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코인카더라 통신. 네, 코인에 관련된 이모저모한 소식들을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코인카더라 통신의 MC 김마주. 마홍일입니다. 네, 저 오늘 의상 어떤가요? 굉장히 이제 뭔가 양봉을 바라는. 어떻게 딱 아시네. 네, 그런 느낌이네요. 저희 양봉을 향한 염원을 담은 의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의 옷들이 있었는데 굳이 제가 빨간 거 입겠다고 이렇게 픽했거든요. 네. 오늘 제발 양봉이어라. 이번 주에는 유독 굉장히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마홍희 씨 대표님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셨죠? 마홍희 씨네 많은 준비했습니다. 자, 네. 우선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지금 뭐 투매가 나오고 있고 네. 패닉세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우선은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전반적으로 폐쇄를 하겠다. 음.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정부의 입장은 아직 더 검토해야 될 상황들이 많다. 뭐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현재도.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뉴스들을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기사 하나가 딱 뜨면은 우리가 막 왔다 갔다 요동이 치잖아요. 그럼요.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사를 조금 신중하게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팩트 위주로만 우리가 네.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네. 알아야 될 부분들 너무 스캠이라 그러죠. 뭐 좋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뉴스 말고 좀 검증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좀 잡아가지고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인카드라 통신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홍희 대표님 어떤 게 있나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지금 현재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정부에서는 네. 이거 우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우선 열어놓을 거다. 우선 실명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자꾸 지금 번복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는 와중에 움직임이 자꾸 출렁출렁출렁. 그러니까 그 최근 저번 주 목요일에 한번 그런 발표가 있고 올라간 다음에 또 주말에는 쭉 상승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오늘은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오늘 또 확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움직임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네. 처음에는 이런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를 조금 더 좀 장기 투자, 이거 좀 넣어놓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지라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단타만 하는 거죠. 이거 조금 올랐으면은 팔고 또 다시 내려오면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하는 그 단타 위주의 거래로 많이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시장 자체가 건전하게 사실 그 성장을 하려면은 이 단타보다는 좀 이 가치를 좀 알고 좀 장기 네.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되고 또 정부의 입장이 번복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움직임이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람들은 사실 이 코인이라는 게 가치가 있다고 오르고 또 가치가 떨어졌다고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사기 시작하면 오르고 막 팔기 시작하면 내리는 거가 이제 사실 이 코인 시장인데 네. 사람들이 사고 팔고를 자꾸 반복하니까 시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이거 사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죠. 네, 지켜만 봐야 되잖아요. 지켜보고 이제 손절을 예.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시장이 진짜 없어지는 건가.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목요일과 또 다른 게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침세. 지침세. 네. 패닉이 돼가지고 진짜.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지쳐가지고 맞아, 도저히 맞아. 못하겠다. 이거 불확실한 이 부분에 도저히 못해. 질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침셀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 아예 안 하긴 힘들고요. 사실 지금 실질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네. 사실 거래소의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처음에 문제여서 김치 프리미엄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했다가 네. 지금 그게 아니라 우선은 이 김치 프리미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건 아예 투기적인 목적이 나와서 좀 약간 잡아줘야겠다.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또 다음에는 이거는 완전 도박장처럼 봐야 된다. 바닥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도박장이에요. 옛날에요. 네, 바닥 이야기랑 똑같다. 이렇게 또 정부의 입장들이 계속 보는 시각들이 바뀌어가면서 시장이 계속 출렁이는데 여기서 하나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안 한다고 해외에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해외 선물 전문가인데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물 거래를 못 한다고 외국에서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똑같이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시카고 CME에 지금 이미 등재가 돼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못 한다고 해외에서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비트코인 거래도 마찬가지고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외로 이제 돈이 빠져나가거나 거래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음성 시장, 그러니까 양지 시장이 아니라 음성 시장이 굉장히 발달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든 어떤 방안을 가지고 또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에서는 아주 실질적인 부분들, 무조건 이 지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다 학창 시절 초등학생들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따르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 대부분 성인들이고 또 어느 정도 자기 의식과 또 요즘에는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네. 어떤 정보를 받아서 사실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할 게 아니라 우선은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했을 경우에 이게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시장에 정부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은 단타 위주의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 맞아요. 이 단타 네. 위주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시장의 그 건전한 부분들은 되려 더 퇴색된다,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타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선은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지금 단타를 많이 하고 있구나.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마흥일 대표님은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거는 이제 계신 다음 거죠? 뉴스를 통해서 쭉 봐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뉴스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이게 그렇죠. 그 20만 명이 이제 청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시나요? 엄청 많은 거죠. 네, 많은 것도 있겠지만 한 달 내에 청원에 네. 20만 명이 넘어가면은 네. 국가에 있는 이제 이제 수석 이제 그러니까 네. 국가 자체적으로 정부의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네. 입장을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게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20만 명이 넘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야기할 강제적인 조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는 게 네. 미성년자 이제 성폭행에 대해서 더 가중 처벌을 해라. 이것도 지금 현재 청원 중이에요. 전 청원했어요, 그거. 15만 명이 넘었는데 20만 명 그것도 넘으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뭔가 20만 명이 넘었다. 많이 했네가 아니라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될 걸 요건을 충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선은 이제 뭔가 나오겠죠. 뭔가 나오겠죠. 네, 뭔가 나올까요? 네, 뭔가 나올 그게 너무 건데 궁금한데. 우선은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청원을 한 번 거 자체가 사실 좀 최근 어떤 기자가 이제 좋지 않은 자기만의 의견과 아니면 뭔가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기자가 올린 거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파기됐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청원들은 국가 자체적으로도 정부 자체적으로 파기를 해요. 하지만 뭔가 이런 이 내용들 자체는 이거는 뭔가 우리가 특별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무언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라는 네. 저 청원의 내용이었고 또 20만 명을 바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가의 입장이 나올 거고요. 그 입장은 제가 봤을 때 주관적인 겁니다. 네, 저희 카더라니까요. 카더라는 네. 좀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래소 폐쇄까지는 가긴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 거래소 폐쇄를 청원이 이렇게 20만 명이나.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을 빼고 싶으면 네. 거래소에 무언가를 제재를 가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뭔가 이제 거래를 하는 것들을 좀 투기를 잡고 싶으면 거래세를 보유하면 되지. 그냥 무조건 폐쇄를 한다는 그런 후진국적인 조치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거든요. 세계에 발맞춰 가자. 뭘 그렇죠. 거래소 폐쇄를 하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경제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많이 따라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그냥 이렇게 폐쇄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의 청원을 반하는 입장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보면 제 개인적인 좀 입장. 그렇죠. 저희 어찌됐든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주관적입니다. 뉴스도 저희의 제가 다 개인적인 뽑아요. 견해고요. 네. 네,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네, 어떤 금방 나올 얘기가 것 같아요. 나올지. 한 열흘 안에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열흘 안에요. 열흘 안에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소식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국가 관련된 청와대 또 나왔네요. 네, 지금 네. 청와대 입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쵸, 매우 청와대에 중요하죠. 대한 어떻게 입장 표명을 할 건지를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시작이 되는 게 20일 이후에 이제 실명제네요. 실명제가 시작이 됩니다. 실명제의 효과를 어떻게 나올지 이거는 우선은 실명제가 되게 되면은 조금 더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실명제 자체가 악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이제 해외 음성 자금들이나 아니면 네. 또 뒤에 있는 그런 세탁용 자금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이 커지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만약 그렇게 커지게 되면 시장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 것도 같네요. 네, 만약 네. 음성적으로 커지는 건 국가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찌됐든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국가에 차단한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시장이 건전하게 커지려면 뭐 금융 실명제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네. 그 부분을 체크를 한다는 거는 우선은 폐쇄를 하겠다는 얘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우선은 체크를 해가지고 뭔가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뭐 거래 세금에 대한 것도 우선 체크를 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주고 지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수익이 나면 이제 합쳐서 10%의 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사실 저도 많이 처음 무셨겠어요,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왜 선물 내가 손실 났다고 10%의 그런 걸 주는 건 아닌데 수익 나면 왜 내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재작년에는 만약에 국내 선물에서 10억의 수익이 나고 해외 선물에서 10억의 손실이 나면 네. 이게 제로잖아요. 제로죠. 근데 따로따로 냈습니다. 여기서 10억 네. 난 거에서는 10% 따로 내고, 아니 내고. 5% 따로 내고, 여기서는 안 내고. 그러니까 아. 세금 무조건 나오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올해 들어서 바뀌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금융 정책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계속 바뀌고 바꾸고 있는, 발전되고 예. 있어요. 뭔가 합리적으로. 자, 지금 금융 실명제가 된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지금 카더라 통신을 좀 보면서 할 텐데 좋은 거다. 좋은 나쁜 것 게 같아요. 아니다. 예. 네. 나쁘게 네, 그리고, 네.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실명제라고 하는 그리고 게. 제가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중국에서는 아예 폐지. 그리고 이, 거래에서 아예 폐지를 시켰고 중국 당국에서는 폐지를 시켰고 이제 거기서도 중국 자체적으로 채굴장이 엄청 많거든요. 네, 많을 것 같아요. 채굴장이 진짜. 예. 엄청나게 많은데 그 채굴장도 다 폐쇄. 그게 언제 지금 네, 폐쇄시켰어요. 폐쇄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제가 지금 봤을 때 우리나라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직은 실명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현재 이제 해외 자본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중국 자본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중국 거래소는 폐쇄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채굴을 못하게 되니 그 채굴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리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하면서 시세가 좀 하락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진짜 우량한 채굴장 비트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트 메인이요? 비트메인이라 메인. 네, 네. 우지한 대표라고 들어봤나요? 우지한 씨요? 네. 성이 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치. 네, 우지한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채굴 쪽으로는 그 채굴장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코인을 하면서 뉴스를 좀 봤으면 중국인 우지- 분이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우. 네, 좀 이렇게 좀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그 전 세계 채굴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이 있고 지금 정확하게 산정은 안 되지만 2분의 1 이상을 여기서 채굴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일 비트코인을 다 던진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사실 출렁일 것 같아요. 출렁인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거의 뭐 IMF 수준. 그렇게 IMF밖에 될 수가 없지만 네. 지금 스위스로 옮기고 미국의 개발장 옮기고 또 인도로 옮기면서 이미 그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옮기고 있어요. 옮기고 옮기는 있고 거죠. 이제 더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뭔가 좀 더 글로벌하게 이제 채굴장을 운영하겠다. 또 지속적으로 코인 시장을 키우겠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공식 발표가 있었거든요. 저기가 채굴장인가요? 혹시? 네, 채굴장입니다. 채굴장인데 중국은 사실, 아니겠네요, 네, 저기가. 지금 이렇게 시세가 출렁이는 거는 네. 이렇게 비트맨 같은 곳이 파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내가 봤을 때 중소와 조그만 그런 채굴장들이 많은데 거기 있는 물량들을 어떻게 해외에 가고 뭐하고가 쉽지 않아서 네. 아마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정리하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100%. 근데 이게 어차피 100%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도 많이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참조는 가능한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비트맨이나 큰 중국에 있는 큰 채굴장들은 다 해외로 이전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대폭 완전 아주 강력한 매물들이 시장을 폭락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약 비트메인이나 이런 우지한 쪽이나 이런 대표들이 많이 중국 자체적으로 제재가 심해서 다 던져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는 말이 좀 달라요. 타격이 많이. 이거는 큰 지금 당장 빠지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 살아날 가능성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우선 큰 움직임들은 아직 이 정도 우리는 옮겨서 이렇게 제대로 다시 더 글로벌하게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요. 굉장히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조급하세요? 조급한 건 아닌데 좀 약간 내용들을 그래도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니 근데 중국은 언제 거래소가 폐쇄된 거예요? 좀 됐어요. 네. 조금 됐어요? 좀 된 게 아니라 좀 꽤 됐어요. 꽤 됐어요? 자, 우선 그 중국이 처음에 이제 거래소 폐쇄를 했을 때 그 돈이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했지만 다 일본으로 돌아가고 또 스위스로 이제 가고,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시장 자체는 더 조금 조정을 받고 더 크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 나라의 거래소 폐쇄가 이 코인 자체적인 가치를 엄청나게
하락시키지는 않아요. 거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저 많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폐쇄되면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코인들은 또 해외 거래소나 아니면 어떻게든 그 코인의 가치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거고 내가 이 코인을 도둑맞지 않는 이상은 내 건 내 거니까 그건 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상장 폐지가 되면 사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거래소가 중단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은 그대로 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래소가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건가요? 국가에서 정해줄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해라, 어떻게 해라. 이게 해외 거래소를 하는 게 100% 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조차 안 나온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나올 거니까 그건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번 주에 우리 시장을 뒤흔들었던 거래소 폐쇄 그 네. 기사는 사실 오보였던 거죠. 아직은 그렇죠. 사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가 이제 번복을 한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다음 뉴스를 한번 보면 됩니다. 네, 다음 뉴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실명 거래가 이제 허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30일 정도에는 다시 신규를 받는다라는 뉴스가 이제 오늘 나왔어요. 오늘이요? 네, 오늘 나왔는데 이 부분 뭐 이제 조선에서 나왔는데 우선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신규라는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호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현재 신규 거래가 차단되어 있죠. 기존 거래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서 내가 좀 대신 해준다던가 네. 이 정도의 방안 사실 그거는 위법 사안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규 거래가 이제 정식적으로 커지는 거는 시장이 상당히 좋은 거고요. 이거에 대한 뉴스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어떨까? 네. 우선은 순차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우선 실명제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규를 받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자, 지켜보겠다는 거는 폐쇄로 갈 거라는 생각이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선은 신규가 들어온다는 신규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선 그거 자체적으로 엄청 시장이 완전 지금과는 판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식으로 판이 바뀔까요? 우선 신규가 들어오게 된다는 건 사람들이 이제 폐쇄를 할 거면 신규를 왜 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리고 또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눌려있던 시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다. 왜냐? 모든 이런 거래들은 사람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려가요.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생긴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원래 20일부터라고 말이 나왔었는데 20일부터라고 조금 더 늦어져서 한 네. 30일 정도라고 지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보라고 바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은 실명제가 풀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느 정도 신규 자금을 안 받는 그런 정책을 하기에는 뭔가 또 그만한 뭔가 명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신규도 또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시장이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가는 것들이 좀 사람들이 또 이거 올라간다 싶어가지고 또 막 사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시세들이 더 좋게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제가 하나 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냐면은 약간 토큰들, 그러니까 ICO, 그러니까 아직 코인의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좀 뭔가 대박을 노리는 그런 코인 중에서도 장외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커뮤니티 한 2,000명 가까이 제가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어떤 코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ICO는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코인 내비게이션에서 말을 할 때 지금 현재 코인이 1,020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더 늘었습니다.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 코인 중에 하나를 이제 또 이게 대박이 날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거 돈을 빼가지고 이런 토큰들이나 ICO에 막 돈을 넣어서 하다가 되려 더 크게 손실 나거나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좀 찝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 정도의 하락하는 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ICO나 너무 코인 중에서도 장외 코인 같은 거 뭔가 아직 안정성이 없는 것들 코인에 투자해서 돈이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손실 구간이 커지면 그거는 대응이 안 돼요. 왜요? 왜 대응이 안 돼요? 이게 진짜 3개월, 4개월. 불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ICO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이제 이 ICO를 샀는데 3개월 뒤에 상장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1년 뒤에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대로 돈이 묵히거나 아니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상황들이 있냐,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코인의 ICO가 아무리 좋아도 뭔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 그러니까 백서라고 있거든요. 코인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처음에 다 나와요. 네. 설명서, 코인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 코인 설명서가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능적인 치명적인 오류가 판명이 나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이제 이제 큰 자본이 아예 빠져나가 버리거나 이 투자를 했던 큰 자본이 빠져나가 버리 이런 경우들이 언제든 생길 수가 있어요. 기술은 완벽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토큰이 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 그렇죠. 크다는 거죠. 기반이 예. 만들어지기 만약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요. ICO 같은 경우는 진짜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언제나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움직임 자체도 마찬가지. 지금이야 사람들이 무조건 상장되면 오른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사는 경우도 있어요. 자, 트론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세를 뭐 거의 400원까지 트론이요. 갔다가 예, 맞아요. 지금 거의 100원, 7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자, 사실 이런 그런 토큰들에 아주 전 재산을 배팅하거나 크게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봐도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주변에서 지금 시세가 떨어지니 이거보다는 되려 더 크게 대박을 노리는 걸로 한번 하겠다. 그러는 순간 이거는 또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도박을 하게 되면 사실 도박의 결과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네. 제가 코인 시장 자체를 도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제가 이제 비트코인 200원일 때부터 어찌 보면은 약간 200만 원일 때부터 처음에 이제 타 프로죠. 타 경제 프로에서 그 비트코인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지금 여기 머니투데이에서 또 카더라 통신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코인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알트코인들도 그 알트코인이라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또 여러 가지 알트코인이 있는데 그런 알트코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이 업비트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이 생겼는데 네. 그 와중에 저번 주 제가 말할 때 상장 폐지되는 것도 얘기했었죠. 네, 네. 절대 상장 폐지도 될 수도 있고 상장이 되더라도 폐지가 될 수 있지만 상장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는 있죠.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급등하는 코인들에 따라가거나 하는 거는 진짜 되려 더 큰 손실이 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얘기하고요. 언제나 좋은 코인, 우량한 코인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너무 단타성 거래보다는 좀 더 길게 보는 거래가 되려 더 큰 수익을 준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저는 신기한 게, 장이 뒤흔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심장이 다시 진짜 완전 쿵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살짝 죽었는데. 사실, 진짜 이게 네.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단타 거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단타 거래를 많이 하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손절해? 마라? 할까? 막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은 되게 의연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시장 자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검증된 좋은 네. 코인에 투자를 할 거면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좋은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상향할 거다. 종합주가지수가 최고치를 넘었지만 주식으로 깡통난 사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근데 우량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웃었죠. 그쵸. 근데 그런 네. 것처럼 우량한 코인에 투자를 해놓은 분들은 그래도 좀 웃어도 된다, 좀 기다려도 된다. 지금 시장이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정도. 그 정도까지 제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도 마운을 대표님 따라서 사실은 조금 울고 있었는데 한번 웃어볼까요? 웃죠. 이 사람이 그렇죠. 이게 그럴까요? 우리가 왜 웃자고요, 같이? 네. 이렇게. 다음 주에는 네. 진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양봉! 양봉? 네. 양봉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양봉이면 저도 빨간 자켓 입고. 오케이. 양봉이면 네, 오케이. 그렇게. 자, 네. 그럼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소식들, 좋은 재미난 카더라 통신들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